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빅데이터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할 텐데 오늘은 이제 1.5절이죠. 33페이지 퀵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퀵 투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해놓고 있는데 이제 과제는 세 개 문제예요. 하나는 분류 문제, 그다음에 회귀 문제, 클러스터링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룰 내용들인데 말 그대로 이제 퀵 투어입니다. 빨리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우리가 현재 이제 이런 걸 좀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시작하는 일장에다가 이제 이 세 가지 분류 문제, 회귀 문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코드를 물론 문제는 이제 데이터는 이제 간단해요. y는 이퀄 x 제곱이라고 하는 수학적이니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뭐 분류를 하고 또는 회귀 값을 추정하는 거죠. 이건 이제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이제 뭐 가깝냐 뭐냐 이제 원점으로부터 분류하는 거고, 회귀는 정확하게 이제 y 값을 추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은 이 분류는 y 가깝냐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은 가깝다 또 멀다라고 하는 라벨이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x라고 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의 거리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분류이긴 한데 라벨이 없다라고 하느니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가 좀 약간 곤란한데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약간 그러긴 한데 이제 하나씩 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데이터를 먼저 준비하는 절차를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분류 문제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먼저 뭐 코드를 써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파이더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보니까 처음 녹음했던 것들은 저 헤드셋을 새로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마이크가 좋지 않아 가지고 새로 이제 마이크를 좀 구매를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은 여기 에디터 스크립트에다 파일 형태로 만들고 나중에 봐서 뭐 분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회기가 기네. 아무튼 뭐 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서 파일에 쓰든지 아니면 아이파이썬 콘솔에다가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코드를 진행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이게 저번에 제가 리눅스에서 지금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게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잠시 제가 그 설정 부분을 맞춰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디폴트로 여기 툴에서 프레퍼런스를 이용해 가지고 워킹 디렉토리들을 이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에너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가 이제 거기 디렉토리에서 시작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다 저는 앞으로 이제 파일들을 만들 거니까 일단 뭐 뉴 파일 왜 안 되니? 이게 있구나. 요것을 요걸 해도 되고 여기서 new 파일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untitled 하고 뭐 숫자로 써주고 점 파일 있죠. 요걸 이제 하는데
일단 막 저장을 먼저 하죠.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에너지 빅데이터에다가 파이썬의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책에는 매트 플롯 립 샘플 이렇게 썼네요. 매트 플롯 립 샘플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면 됩니다. 파이썬으로 해놓고 먼저 이제 코드를 치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파이를 사용하는 거하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뭐 앞에도 한번 해봤지만 import matplotlib 하고 pyplot이죠. 이렇게 하고 그것을 plt라고 하는 alias 별명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matplotlib pyplot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그냥 plt로 쓰면은 그게 matplotlib.pyplot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numpy 임포트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니까 이것도 alias mp 이렇게 줄여 쓰는 거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y x 제곱이라고 하느니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설명을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일단 x축을 정해야 되겠죠. y x제곱이라고 하니 y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정의역과 치역이 있어야 되니까 x에 이제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y 값이 지정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요런 함수를 추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데이터 x만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이런 식을 우리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대용할 수 있는가, 낼 수 있느냐. 요거와 똑같은 y x 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해당하는 어떤 모델, 기계학습 모델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모델을.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일단 x하고 y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x 이제 구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뭐 책대로 x 글씨 잠깐만요. 그래서 좀 커지긴 했나요? 떴던 마에 x축 커진 것 같지 않네. x축 정의 범위 이렇게 있죠. 일단 x축을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x의 max는 1, x가 가장 큰 값이 1이라는 이야기죠. x가 미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x 값을 이제 가지고 할 거다 말인 거죠. 그다음에 이번엔 y죠. y의 미니멈 값, 미니멈부터 합시다. 는 마이너스 1이고 y의 맥시멈 값은 2다. 이렇게. x의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의 구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x좌표, y좌표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는,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이다 그래갖고 스케일은 50%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x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는데 그 안에도 무수하게 많은 이제 점들, 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 무한대의 숫자가 있잖아요. 무한개. 근데 이제 그렇게 지정하면 안 되니까 무한개를 거기에 각 1 사이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마이너스 정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1, 0, 1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 1과 1 사이에 몇 개의 점들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50개씩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50개씩. 약 50분의 1씩의 50분의 1의 범위로 x 값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레이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뭐 지금 퀵 투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앞부분에 책 뒤에서 다뤄야 될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예제로 그냥 다뤄봤기 때문에 설명을 좀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학습을 시킬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할 때는 보면 데이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훈련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아니라 훈련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이 훈련이 끝나면 이걸 잘 맞추는지 어쩌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 검증 데이터라고 하죠. 테스트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훈련을 시키고 이놈을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된 결과는 기기 모델에 이제 다 훈련이 반영이 돼 있겠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맞추는지. 반드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는 분리가 돼야 돼요. 똑같이 절대 같이 섞어서면 안 된다. 그래야 이제 테스트가 제대로 된 거잖아요. 아니면 훈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버린다는 것은 이미 다 가르쳐 준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델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시킨 데이터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는 엄밀히 분리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계학습을 학습시킨 후에 그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잘 맞추는지를 평가한다. 여러분들이 뭐 캐글 같은데 캐글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엄청 올려놓고 경진대회를 하는 사이트예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옛날에 뭐 그 넷플릭스 같은데 영화 유명하죠. 이게 맞나 철자가 넷플릭스 같은데 에서도 이제 상금을 뭐 그때 한 10억 정도 걸었나 그래가지고 영화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넷플릭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추천 시스템보다도 더 정확하게 추천을 한다. 그러면 돈 상금을 주겠다고 하고 대회를 이 캐글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했었죠. 그러면 그 참가자들이 캐글에 올려져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뭐 기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학습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평가는 누가 하냐 하면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그건 공개하지 않죠.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80%를 맞췄다는 둥, 90%를 맞췄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1등한테 이제 그때 돈을 지급했죠. 제가 알기로 페이스북에 있는 인공지능 팀이 아마 받았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IT 업체 중에서 글로벌한 IT 업체의 유명한 그 인공지능 팀에서 제가 이걸 페이스북인지는 정확하지 않네. 지금 제가 페이스북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좀 IT 업체에서 유명한 글로벌한 회사의 인공지능 팀에서 참가해가지고 그 10억을 가져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모델을 훈련시킬 때 쓰는 데이터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데이터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테스트 레이시 0.3으로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전체 데이터 셋으로부터 집합으로부터 30%를 테스트 데이터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70%는 훈련에 쓰고 30%를 가지고 나중에 훈련 테스트할 때 쓰겠다라고 이제 해서 0.3을 잡아놓은 겁니다. 당연히 이제 훈련 데이터의 비율은 70인 거죠. 0.7이. 여기까지 일단 필요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데이터는 데이터 x 언더바 x하고 이것은 np numpy죠. numpy에 a ran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g 이제
그건 그냥 파이썬 레인지하고 비슷한데 일정한 범위 구간을 이야기해 줄 숫자들을 리턴해 주는 함수인데 numPy에 있는 a 레인지도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결국 x 값을 마이너스 1부터 x의 max 1까지 하고 그 간격을 뭘로 스텝이라 그러는데요. 간격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케일 정수를 하지 말고 왜냐면 소수점을 찍어야 되니까 50분의 1이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정확히 50.0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 그냥 스케일 50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책에서 핸들합시다. 그래서 이제 정수를 하게 되면은 이 나누기가 0이 되어버리죠. 요게 0이 되어버리잖아요. 항상.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1 나누기 50 하면 아니다. 착각 요렇게 50이군요. 내가 착각했네. 그럼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착각했네. 어쨌든 뭐 플로트를 해놓는 게 안전하긴 하죠. 이게 아마 C 언어에서는 이제 C나 자바에서는 자바에서도 그러나 자바는 제가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네.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정수와 정수를 나누면 목만 나오잖아요. 0이 돼버리는데 파이썬에서는 두 개로 해야 이제 몫이 나오는 걸 제가 이제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슬래시를 하게 되면 정수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면 굳이 이제 플로트라 쓸 필요는 없는데 명확하기 위해서 책에서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까지를 50조가 걸리는 50분의 1씩이 스텝이 이렇게 1, 마이너스 1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5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그 다음 번째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50분의 1 플러스 50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까지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간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reshape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죠. reshape은 이렇게 mp a range 하면 리턴 값이 numpy array죠. numpy array여서 이게 이제 1차원에 이제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걸 10 이렇게 하면 이게 뒤쪽에 지금 없어서 그러구나. 콘솔에는 임포트가 안 돼서 이렇게 임포트 해놓고 이렇게 하면 1차원 어레이가 지금 만들어지나요? 0부터 9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2차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2차원이면서 이렇게 reshape이라고 하는 게 1차원 이렇게 두 개를 써놨잖아요. 1차원, 2차원이 되는데 마이너스 1 값은 뒤에 있는 게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2차원이 뭐예요? 두 번째 축이 하나. 즉 뭔지 모르겠지만 m by 1 이렇게 2차원으로 함수를 어레이를 재배치하겠다, reshape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건 1차원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차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컴마로 해가지고 요것은 이제 n by 1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요것을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에가 이제 1차원이니까 요 하나들이 다 1로 하나씩 별개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0, 1 이런 식으로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원 개수는 첫 번째 차원은 이제 10이 되겠죠. 9까지 있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 2차원으로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요게 10개 10 by 1 이렇게 되는 거지. 10 by 1을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이런 차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2차원 형태로 2차원 데이터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별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하나가 개별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개별 데이터가. 개 그림을 따지면 개 그림, 개라 그러는 게 좀 이상하네. 강아지 그림, 고양이 그림, 뭐 고양이 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단순히 숫자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그림으로 따지자면 고양이 그림, 개 그림 이런 식으로 강아지 그림 이렇게 하나씩이 2차원에서 하나씩이 인스턴스가 된다. 이런 식의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MP 레인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 MP 어레이, numpy 어레이에 고유한 이제 함수인 거죠. 그래서 끝에 차원만 써주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10이라고 사실 써도 돼요. 여기다 10개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확히 우리가 개수를 세기가 쉽지 않잖아요. 적으니까 상관이 10이 아니죠. 사실 민맥스에 사실 50분의 1씩이니까 정확히 지금 몇 개인지 방금 우리 예제는 10개 했지만 여기는 몇 개인지 정확하게 지금 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뒤에 차원만 알면 1로 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의미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 뭐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서 실행시켜도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지금 이쪽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x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값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50분의 1 하면 요거 된가 보네. 마이너스 0.98 이런 식으로 쭉 해서 9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뒤에가 0.9가 되겠죠. 0.9가 여기는 이제 뒤에 0이잖아요. 0이니까 이제 뒤에 이제 2 플러스니까 2의 영승이라는 이야기. 그 의미가 이제 자릿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인데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나요? 2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0 앞에가 점을 하나 왼쪽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0.98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0, 1이니까 마이너스 0이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그냥 0이라고 써졌는데 2하고 마이너스 0, 1 하면은 이걸 마이너스 9.8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앞에 요 소수점을 한 칸 왼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0.98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앞에다가 0이 안 나오게 지금 디스플레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2에 마이너스 0, 1 이렇게 써놓는 거라고. 그럼 이거 10으로 더 나누라는 이야기야. 10으로 더 나누라. 앞에 있는 요 숫자에다가 착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뭐 다 마이너스 2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도. 그럼 이런 거는 마이너스 0.04가 되겠죠. 마이너스 0.04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정적으로는 0.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 마이너스 0, 1이잖아요. 2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는 0.98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놈이 지금 중요한 또 2차원으로 돼 있잖아요. 2차원으로. 이렇게 1차원에 2차원. 하나씩이 지금 대괄호로 묶여 있죠.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x.shape를 보면 100바이네. 총 100개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50분의 1씩으로 이제 구간으로 스텝을 점을 조각 내주면 총 100개가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y 값을 만들어야죠. 데이터에 ty다. 타겟인 거죠. t자는 타겟 y라는 이야기. y 값은 이제 원래 정확한 값이라는 이야기야. 추측해야 될 데이터인 거죠. 그게 뭐냐면 데이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x를 제곱하는 거 있잖아요. 제곱은
별표 2개, 데이터의 제곱인데 이게 이제 numpy 어레이의 장점이에요. 이런 걸 리스트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라고. 리스트는 포문을 써가지고 이제 개별 원소값들 하나하나에다가 제곱을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어떻게 봅시다. 예시했던 게 변수 명을 할당 안 해줬구나.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면 뭐 a라고 하는 거야. mp 점 a 레인지 5만 합시다. 5 이렇게 해가지고 a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까 a가 그렇죠. a는 0부터 5 사이니까 하나 적게 0, 1, 2, 3, 4까지 되는데 요 아예 어레이 변수에다가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 개별 요소값들이 다 제곱이 돼요. 이렇게 여기 0, 1, 4, 9, 16 되잖아요. 이런 연산을 지원해주죠. numpy 어레이는. 근데 리스트는 안 돼. 리스트는 이렇게는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죠. 이렇게는 안 된다. 그건 이제 폼을 이용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해주려고 하면 안에 값들을 해주려고 하면 폼을 이용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 아니면 뭐 컴프리엔션, 리스트 컴프리엔션 방식을 써줘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게 목적값인 거예요. 이게 x를 가지고 거기에 각 x에 대한 타겟이 그거의 라벨이 이거라냐. 다른 시간에 약간 얼른 매치는 안 되는데 어떤 그림의 이름이 강아지다. 어떤 이름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 게 고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제 일종의 타겟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우리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인 그림이 고양이나 개 그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수만 가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인 게 사실은 그 노이즈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성도 있는 거지만 기계학습을 통해서 추측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죠. 모든 고양이가 다 똑같이 생겼다. 모든 개가 다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뭐 아주 분류하는 데가 엄청 쉬울 텐데 어떤 종들은 강아지와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이제 생긴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 그쪽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면 사실상 그런 건 약간 노이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잡음이 섞인 거야. 엄밀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계선에 있는 애들. 실제 데이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ty로 해당하는 것은 정확하게 x 이퀄 y 아니 y는 이퀄 x 제곱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제 클리어한 데이터인데 현실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여기다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타겟인 원래 정확한 y 값에다가 노이즈를 붙여주는 거예요. 랜덤 값을 랜덤에 랜드 n은 이제 n 차원의 여러 차원의 표준 정규분포 값을 주죠.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0을 평균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는 그런 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값을 일단 데이터 ty 개수만큼이 요 같은 차원이잖아요. 이게 요게 아까 100by 1 요 좀 데이터 x의 1차원 길이나 100by 1이었잖아요. 100by 1이었나요? 100by 1이 100by 1 마찬가지로 데이터 ty도 길이는 쉐입은 똑같이 차원이 100by 1일 거예요. 왜냐면
100바이를 그대로 두고 각 원소를 제곱만 한 거니까 데이터 ty도 100바이이단 말이야. 이거 이제 이것도 100바이죠. 여기 길이가 100이니까 랭스가 ty에 100이고 1이 100바이에 해당하는 그 표준 전기분포로부터 데이터 값을 그 개수만큼 표준 전기분포로부터 100바이 1개를 얻어내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0.5를 또 곱해줬네. 뭐 노이즈를 적용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원래 타겟인 데이터 ty에다가 데이터 ty죠. 이게 이제 x의 제곱값이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노이즈를 랜덤 값을 만들어 가지고 표준 전기분포의 값으로부터 얻고 거기에다 0.5를 또 곱해줬죠. 어쨌든 이런 노이즈를 이 부분이 노이즈죠. 우리도 몰라 어떤 값인지 잘 모르지만 랜덤하게 표준 전기분포부터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지. 근데 그 크기가 개수가 100바이 1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차원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각 엘리먼트 단위로 더해진다 이 말인 거죠. 즉 아까 A 봅시다. 이렇게 한 거에다가 A 플러스 이렇게 똑같이 np 랜덤.랜드에 랜드 n 하고 여기다가 5니까 5 아니 5만 되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지금 1차원이잖아요. 5 하나만 써주면 5개를 뽑는다 이게. 그래서 그 5개를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여기 더해주는 거죠. 0에다 2 더하고 1에다가 이 값 더하고 2에다가 아무튼 뭔가 랜덤 값을 더했더니 이제 값이 지금 A가 결과가 두 개를 더하니까 뭔가 변경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원래 값에다가 이제 노이즈를 첨가한 거죠. 값이 이제서 베리언스 베리어블 이제 이렇게 편차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이걸 모아진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x를 뭐 고양이 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y는 이제 그게 라벨링을 하니 이게 개다 이게 고양이다라고 이제 라벨을 붙이는 거죠. 이것처럼 이제 어떤 x 값에 대해서 그 x의 제곱값이 그 라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변화가 사실 이걸 라벨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 이걸 라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건 라벨은 아니고 어쨌든 x를 가지고 만든 요것이 이제 원래 우리가 추측해야 될 건데 실제로 y 값의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현실의 데이터는 이건 이제 가상으로 만드는 거라 좀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 차라리 고양이 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더 편할 건데 숫자로 이제 수치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 치고 이제 그 학습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 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분리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보는 거죠. 책에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플릿이라고. 나중에 보면 이제 사이키트 런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할 그 기계학습 모듈에는 스플릿 하는 트레인 그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주는 그런 함수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본 거죠.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이렇게 어레이를 집어넣어주면 사실은 이 인덱스만 리턴해 주는 건데 약간 함수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보죠. 일단 길이를 어레이의 길이를 계산해요. 크기는 모르지만 그리고 트레인에 해당하는 몇 개를 할 거냐 이제 트레인의 개수 number of train이라는 이야기겠죠. 즉 어레이는 전체 총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그 데이터 중에서 트레인 훈련 집합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테스트가 30%니까 트레인은 70%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수여야 되니까 개수를 세려 그러면 전체 이제 어레이의 개수죠. 이게 랭스가 앞에서 보였던 전체 개수에서 몇 퍼센트냐 하면 70%죠. 1-0.3 즉 테스트 레이스 빼면 1- 테스트 레이스 빼면 0.7이 되잖아요. 전체 길이 0.7이니까 70%가 되는 거야. 전체 어레이 우리 전체 여기 어레이는 전체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야. 데이터 전체 집합을 그곳에 지금 70%에 해당하는 개수를 계산한 게 오고 1-0.3이니까 0.7이잖아요. 전체 개수에다가 0.7을 곱하면 70%라는 의미잖아. 근데 이제 개수를 세야 되니까 뒤에 점으로 뭐 소수점으로 끝나면 안 돼서 인티저 형태로 해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거죠. 10.34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10 이렇게 선택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먼저 레인지에 길이만큼 0부 이게 전체 랭스는 t자가 빠졌네. 랭스는 지금 전체 데이터 집합의 길이잖아요. 그 숫자만큼 즉 10이다 그러면 0부터 9까지 그걸 리스트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레인지는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바로 숫자로는 안 되고 포문을 돌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쓰이는데 이렇게 리스트에 인자로 써주면 리스트 값이 돼요. 이거 틀렸네. GT 무슨 말이냐 그러면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레인지 범위만 이야기지 실제로 그 값을 이렇게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폼을 이용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만 이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폼을 뭐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이제 그 값을 0부터 9까지를 이제 리스트를 리턴해 준다. 그래서 그 어레이에 총 데이터 집합의 인덱스를 이제 쓰려고 0부터 100개당 99까지 인덱스가 지금 그걸 가리키죠. 근데 요놈을 지금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전체 집합으로부터 테스트 집합과 훈련 집합을 나눌 때 앞부분을 뭐 훈련 집합, 뒷부분을 테스트 집합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좀 랜덤하게 뽑는 게 무엇이든지 데이터는 랜덤하게 초기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이어스라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그 편기 이상한 원래 데이터에 패턴이 없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숫자를 뽑을 때 섞어서 뽑아주는 게 좋다. 섞어서. 그래서 이제 그 섞어서 뽑는 것을 지원해주는 랜덤이 있어요. numPy에 랜덤이라고 하는 또 모듈이 있는데 아까 하나 썼죠. 이 랜덤의 정규분포를 무슨 정규분포를 해주는 보면 그런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어요. 카이자성 분포니, 이항 분포니, 확률 통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고, 뭐 그래.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것만.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셔플은 뭐죠? 혹시 카드를 해봤는가? 그러면 이제 셔플은 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섞어준다. 앞에 있는 것을 인덱스를 이제 섞어준다. 정확히는 0부터 99까지로 되어 있을 텐데 숫자가 순서대로 그럼 섞은 거죠. 인다이시스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이제 숫자가 이제 섞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훈련 집합의 인덱스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훈련 집합의 인덱스는 앞부분에
트레인 개수만큼 70%에 해당하는 거 70개라고 합시다. 우리가 100개 70%니까 70개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의 인덱스 값은 나머지 비율을 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그렇죠. 뒷부분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실은 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쭉 돼가지고 0. 아까 98이었나요? 이렇게 요게 x 값이잖아요. x 데이터 여기 100개였잖아요. 100개 100개인데 어쨌든 뭐 요 데이터로부터 70개는 훈련 집합으로 쓸 거고 30개는 테스트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덱싱을 했죠. 마이너스 1을 0으로 그 다음 값을 마이너스 0.98을 1로 2로 쭉 해가지고 0.98이 199번째가 되겠죠. 인덱스가. 근데 이걸 앞에 순서대로 0부터 67번, 69번까지를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나머지를 테스트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훈련 집합은 작은 숫자들이고 테스트 집합은 큰 숫자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야. 섞어져야 된단 말이야.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의 데이터 분포가 비슷해야 돼. 그래서 이처럼 한쪽은 다 작은 수, 한쪽 테스트 집합은 다 큰 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이 큰 수와 작은 수들이 섞어져 있어야 된다. 양쪽에 섞어져. 그래야 훈련을 요걸로 시켰을 때 테스트 집합도 요거가 비슷한 분포를 가져야 성격의 데이터야 성능을 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겠잖아요. 이 둘이 데이터셋이 물론 실제 값은 달라야 되지만 분포는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포까지 달라버리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이거라고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인덱스 값을 흐트러 주는 거야. 섞어주는 거야. 이게 섞어지는 거야. 인덱스를 따라서. 섞어진 것을, 그럼 여기가 막 0.72 뭐 하고, 뭐, 쪽쪽도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여기 0이 있고, 막 이렇게 섞어져 있을 거잖아요. 이게 셔플을 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해놓고, 셔플을 섞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호는 생각이 납니까? 넘파이에서. 처음부터, 안 쓰면 처음부터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까지잖아요. 숫자, 정확히 말하면, 가장 처음이 0이니까 0부터 n-1번까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트레인이 70이니까 0부터 69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트레인은 70부터 나머지. 그렇지만 이것은 셔플 된 거야. 된 거죠. 개수가 이만큼이다. 앞에서 70개, 뒤에서 30개지만 이미 이제 이 데이터는 아까처럼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막 섞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쪽에서 70개, 30개를 뽑아도 상관이 없다. 미리 섞어놓고 숫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카드 놀이 할 때 카드를 먼저 이렇게 카드 스택을 딱 정렬해 놓고 나눠주면 문제가 있지만 섞어놓고 순서대로 나눠주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70개의 트레인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얻어놓은 거고 이것은 30개의 테스트의 인덱스를 얻어놓은 거죠.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 분류 문제까지도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함수는 리턴해 주죠. 리턴할 때 이제 sorted에서는 정렬을 하나 해주겠다 이거죠. array에 train 하고 이렇게 파이썬은 여러 개를 리턴해 줄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투플의 문법적 특징을 갖지만
그래서 테스트 해놓으면 어레이에 원래 데이터에 총 데이터 중에서 인덱스 트레인에 해당하는 애들만 인덱스 트레인이 70개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0번도 있지만 7, 0, 5, 4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25 뭐 이렇게 해서 여기 70개 나머지 30개는 또 뭐가 있겠죠. 여기 없는 숫자로 1, 8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걔들만 이렇게 이런 인덱싱이 돼요. 넘파이에서는 이런 것들만 인덱스 값을 갖는 놈들을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만 이제 뽑아서 그 큰 값을 정렬을 하는 거죠. 그 값을 정렬해 가지고 리턴해 준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아이파이썬 콘솔에다가 써가면서 결과를 봐가면서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고. 일일이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저는 입으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한번 실제로 오른쪽에다 한번 해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덴테이션에서 뜬 여기까지는 이제 함수야. 위치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걸 호출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여기다가 함수 이렇게 놔둬도 된다. 다음에 인덱스를 A가 인지하고 렌의 데이터에 X 데이터 X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약간 이상하다는 게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지금 데이터를 준 게 아니고 데이터를 여기다 넘겨버리면 참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데이터에서 실적으로 이제 얻을 것 같은데 보면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인덱스를 넘기는 거예요. 데이터의 길이만큼을 해가지고 A 레인지 하니까 결국 이것도 0부터 99까지겠죠. 인덱스가 요놈을 갖다가 앞에 있는 함수의 아우기먼트 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스플릿 트레인 리스트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무튼 이걸 주게 되면 여기에 트레인과 테스트의 인덱스들을 이제 얻어올 수 있다. 실제 이제 그러면 데이터는 X 트레인 실제 데이터는 뭐냐? 데이터에서 데이터 X가 아까 요거 X에 해당하는 건데 그놈의 IDX 트레인이다. 여기 이걸 얻어오는 거에 그놈을 하면은 트레인에 해당하는 인덱스만 이제 뭔가 모르지만 랜덤하게 70개가 되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소팅이 돼서 나와요. IDX는 순서대로.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데 이걸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뭐가 좀 약간 코딩한 사람이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인덱스 요걸 주지 않고 그냥 인덱스 그냥 요 데이터를 데이터 X를 데이터 X하고 데이터 VY 뭐 이런 걸 동시에 넣어줘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결과가. 그래서 IDX 트레인에서 어쨌든 데이터 X 중에서 트레인의 훈련 집합에 해당하는 인덱스들 가진 그 데이터들만 따로 이제 X 트레인을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이 되는 Y 값, X, Y는 데이터 Y 트레인에 대한 Y 값이죠. 트레인 데이터에 그래서 VY에 똑같이 IDX 트레인
요번에 똑같아야 돼. 왜냐면 요 x 값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y 값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틀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인덱스가 동일한 인덱스 트레인이라고 하는 걸 써야 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훈련 집합이었고, 이번은 테스트 집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미 이제 테스트 집합에 대한 인덱스를 우리가 30개에 해당하는 걸, 30%, 30개에 해당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x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명을 하고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그래서 인덱스만 테스트 걸 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y 값도 그게 상관하는 y 테스트도 데이터 x의 adx 테스트 이렇게 이거 x가 아니고 vy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은 이제 맞는 거예요. x하고 y는 지금 상응하는 거잖아요. 이제 x로부터 y 값은 구한 거죠. 어쨌든 간에 vy를 하더라도 여기는 x 값을 제곱해 가지고 거기다 노이즈를 붙인 거야. 그래서 특정한 x 값에 요 데이터 x에 있는 특정한 원소 값 하나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데이터 vy라고 해. 둘은 인덱스가 같아야죠. 위치상.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a가 이렇게 됐고 a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 0에 대해서는 요놈하고 이렇게 매핑이 돼야 되고 요놈은 요놈하고 요놈은 요놈하고 요놈은 요놈하고 요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가 같아야 돼. 설사 요거 흐트러지더라도 1, 3, 0, 1, 4 이렇게 0, 2, 4 이렇게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요 밑에 있는 얘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게 똑같이 따라가야 이렇게 둘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0, 1, 2, 3, 4라 얘도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 그놈은 같잖아. 둘 다 값은 솔직히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흐트러 놓더라도 항상 인덱스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덱스 보면 1이고 3이고 0이고 2이고 4지만 4죠. 이놈도 마찬가지고 이놈이 인덱스가 1이고 3이고 0이고 2이고 4야. 이거 인덱스 순서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집합의 인덱스는 x에 대해서 y가 같은 인덱스를 써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 테스트 집합도 테스트 인덱스를 이 x라고 하는 데이터셋하고 그다음에 그 y 데이터셋에 대해 똑같은 테스트 인덱스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끝났는데 책에서는 이건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아까 매트플롯, 파이플롯을 PLT라고 하는 LES 가명으로 별명으로 썼죠. 스캐터라고 하는 3포도 그리는 거예요. 데이터 X하고 한번 그게 상하는 데이터 Y를 한번 그려보자, 찍어보자.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렇게 타겟이라고 라벨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곳은 이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노이즈가 없는, 원래 원래 이제, 지금도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정확한 그 데이터는 타겟 Y잖아요. 이것은 그냥 X값을 제곱만 해놓는 거잖아요. 뭐 라인 스타일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작대를 합시다. 라벨도 붙였죠. 난
노이즈 커브 이렇게 넣고 그림을 좀 더 이제 다듬어 보자. QLTX 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림에서의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저자는 좀 깔끔하게 좀 하려고 x의 축에 x축의 리미트 처음과 끝을 x민 ymax로 만들어야 하자 이 말이야. 여분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x축을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y축도 마찬가지로 y의 미니값과 y의 max를 지정해 가지고 그림이 딱 요 구간에서만 그려지도록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PLT 레전드. 그래서 뭐 책에는 좀 복잡하게 써있어. 뭐 앵커, 빅박스 하고 했는데 귀찮으니까 레전드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쇼 이렇게 이제 보이도록 하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어디가 잘못됐니? 여기가 이자가 들어갔네. 다시 요거 플러스를 보면 그림 그렸죠. 이렇게 지금 그림이 이제 두 개잖아요. 그리는 건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찍은 것은 훈련 집합만 아니 전체 집합을 다 찍은구나. 데이터 X니까 전체 집합을 찍은 거야. 전체 집합을 찍은데 여기 선은 요 선은 요거죠. 데이터 X는 둘 다 똑같은데 데이터 TY 데이터 TY 아까 Y는 X제곱 Y는 X제곱이죠. 여기 Y는 X제곱에 해당하는 거예요. Y는 X제곱이죠. 이게 근데 이제 좀 쭉 이렇게 늘어져 보이는 것은 축의 스케일이 달라.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2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더 길잖아. 여기 뭐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게 2배로 더 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더 길어져 버리니까 더 짧으면서도 원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고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인데 그래서 그림상으로 더 길어지니까 이게 더 쭉 늘어진 거라고 해. X축으로. 지금 원래대로 그리면 이게 더 2배로 커져야 되고 요렇게 더 이제 포물선이 더 뾰족해지겠지. 원래대로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고 이건 이제 이 점 산포드 스캐터라고 하는 걸로 찍은 것은 노이즈를 준 거야. 그래서 뭐 00 사실 00이 있겠죠. x가 0일 때 y 제곱 아니 x가 0일 때 x 제곱도 0이니까 y가 0이죠. x가 0일 때 y 0인데 좀 거기 선상에 있는 것보다는 좀 뭔가 요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x의 선상에 쭉 봤을 때 뭐 요놈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위로 가 있잖아요. 아무튼 요 x의 50분의 1 단위로 쭉 되어 있는 100개의 점들에 대해서 노이즈를 줬기 때문에 요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흐트러져 있다고 해. 흐트러져 있어. 만약에 그 랜덤 정규분포에서 뽑은 값이 마이너스면 아래로 내려갈 거고 플러스이면 위로 올라갈 거 원래 값이 이 선으로부터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니까 이게 지금 점이 100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점의 분포로부터 노이즈가 깨어있는 점으로부터 요 포물선이 x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포물선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목적인 거라고. 포물선을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분류 문제를 다뤘는데 지금 데이터만 뽑는데 1시간이 걸려버려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모아진 데이터로부터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 그다음에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공으로 만들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numpy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이런 것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자꾸 여기 있는 스크립트에 있는 파일에 있는 놈을 오른쪽에다가 쳐가면서 결과를 그때그때
출력해 보면 훨씬 파이썬 넘파이 문법들을 익히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해봅시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여기 좀 실행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즉, 엑스트레인하고 이렇게 엑스트레인 몇 개인가 볼까요? 70개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레인의 타겟에 해당하는 이 y 값도 똑같이 70개라고요. 그러니까 요 트레인은 이 두 개는 훈련했을 데이터인 거고, 나중에 학습이 돼서 여기 보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분류기를 썼는데, 그걸 훈련시켜 준 다음에 그게 이제 얼마만큼 잘 맞춰 훈련이 잘 됐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요건 이제 아까 여기 30%니까 100개 30개가 되는 거죠. 그놈의 타겟이니 y 제곱값에 해당하는 건데 마찬가지게요. 요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요것을 추출해야 영어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또 리그레션에서 여기 실제로 여기 포물선에 있는 값을 얻어내려고 하는가랄지 또 클러스터링을 한달지 하는 것들을 이제 차례로